신발대가 오기로 되어 있고. 오늘은 달이 밝네, 나래코트. 그러게요. 저 소리가 뒤따르는 배 소리야? 아, 네. 아니 벌써? 자네 잊어버린 거 없이 다 잘 가지고 왔겠지? 그럼요. 확인해 보실래요? 응. 레몬, 양파, 치즈,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신 사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응. 할 일이 하도 많아서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오웬 씨는 내일이나 되어 올 텐데 손님들은 오늘 벌써 온다니.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은 좀 이상해.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 이 집을 지은 분도 참 이상한 분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지어놓곤 이젠 실증이 나서 팔아버리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근데 오웬 씨는 무슨 이유로 이런 섬 위에 집을 샀는지 모르겠네. 이봐,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빨리 주방으로 가봐. 곧 손님들이 오실 텐데. 알았어요. 나래코트, 내일 아침에 빵하고 우유 잊지 말고 들고 와. 알겠습니다. 아, 나래컷? 기름도 잊지 말게. 내일 발전기에 기름 좀 넣어야 돼. 아니면 여긴 정전이야.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 꼭 들고 오겠습니다. 손님들이 다 도착했나 보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손님 명단을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보자. 그렇게 있어 보이는 놈들은 아닌 것 같은데. 벨라? 아마 이 여자가 비서겠지? 난 비서라는 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술집 년들만도 못한 것들이야. 우쭐대고 대꾸도 안 하고 싸가지가 없어. 그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부엌이나 들어가. 알겠어요. 야, 여기가 우리가 초대받은 그 저택이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혹시 벨라 비서님이세요? 아, 스티븐 씨, 네, 그렇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루카스 대위님 짐 좀 갖다 놔줘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여기 와보셨어요? 아니,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아, 오웬 사장님한테요? 아, 그 내 친구 놈한테 들었어. 아, 거기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지. 네? 듣자하니 비극이더군. 아, 원래 이 집 주인은 그냥 돈 많은 늙은이였어.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한 다음 이 섬을 사서 이 집을 짓게 된 거야. 그래서요? 그 사람은 아내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면 그들을 독점할 수 있다 생각했지. 뭐 그런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바로 들어맞았어. 그 여배우는 이 섬에서 탈출하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지. 근데 보아하니 그럴만하더군. 뭐 그 사연 있는 섬에 우리가 오게 된 거로군요. 아, 참,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어요. 곧 딴 분들이 오실 테니까. 날 여기다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대단히 실례야. 사장님은 어디 계시지? 손님들이 온 거라면 알아서 나오시겠지. 기다리는 동안 한 잔해도 괜찮겠지? 나 목이 좀 마른데. 물론이죠. 야, 이거 오는 길이 너무 험했어. 그 당신도 한잔 할 거지? 아, 저 됐어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까. 좋으실 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모든 기분이 것이 좀- 말이에요. 해변가, 가을매기 소리, 이 아름다운 집. 여기서 실컷 즐기고 싶어요. 당신과 나를 위해서 건배. 오웬 사장님은 내일 아침이나 되어 오실 겁니다. 벌써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여기 오늘 오실 손님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배가 또 하나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럼 근데 저희 둘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따라오도록 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굉장히 좋은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오웬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육지에서 다른 일 때문에 내일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는 루카스 대위예요. 아, 전 스칼렛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뭐로 드시겠어요? 전 위스키로 주세요. 이야.
참 좋은 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웬 사장님의 비서예요. 이 정도면 될까요? 사장님께서는 아니요. 육지에서 다른 일 때문에 내일 오실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전 스칼렛이에요. 스칼렛 씨, 전 루카스라고 합니다. 루카스 씨. 한잔할까요? 전 데이비스라고 하고요. 저는 이걸로 같은 걸로 한잔 부탁드려요.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우와, 이 장관인데 마치 프랑스에 온 것 같네요. 프랑스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네, 전 거기서 왔으니까요. 한번 가보고 싶군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오웬 씨는 어디 계시죠? 이자벨 씨죠? 안녕하세요. 저 오웬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육지에서 다른 일 때문에 내일 오실 거예요. 그거 참 의외네요. 소개할게요. 여기는 루카스 대위, 저기는 스칼렛이에요. 데이비스입니다. 뭐 한 잔 드시죠. 위스키 어떠세요? 아니 보드카? 전 술 따위는 절대 안 마셔요. 술 따위라면. 저희들을 부둣가에 남겨두고 먼저 떠나신 게 바로 당신들이죠. 그건 저희가 됐어요. 그건 그렇고 오웬 씨가 직접 손님들을 맞지 않는 게 좀 그러네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오웬 씨도 그런 생각인가 보죠?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만에요. 오웬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부부 싸움 하느라 듣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웬 씨는 부인도 없단 말이에요. 난 내 방이나 가보겠어요.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집사람이 보겠습니다. 집사람이 안내해드릴 겁니다. 참 좋은 별장이로구만. 이 집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카스라고 합니다. 헤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르드 대법관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한잔 하실까요? 위스키 한 잔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데이비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장관이지 않습니까? 마치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만큼 아름다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프랑스에서 오셨습니까? 네, 프랑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자 드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버클리라는 작가는 같이 안 왔나 봐요. 버클리라니? 그 친구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같이 안 왔나 보네요. 그런 글쟁이 올 것 같지도 않던데. 명단엔 이름도 없었어. 그 새끼 날 또 속였네. 오엔 씨가 안 계시니까 좀 혼란스럽네요. 전 담배나 좀 피고 오겠습니다. 저도 뭐 집안 구경이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앉으시죠. 선생님이 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 앉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집 가족이신 줄 몰랐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 집에 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거든요. 선생님이 앉아있던 이 자리? 그게 습관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 의자만큼 편하진 않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좋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 약간 놀랐어요. 이런 초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공짜로 파티를 여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렇더라도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파티에 올 줄은 몰랐네요. 전 제 짐 정리나 하러 갔다 와야겠어요. 여긴 제 자리니까 다른 분이 못 앉게 좀 부탁드려요. 요즘 것들은 어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네. 그런데 혹시 해밀턴 여사도 오시나? 해밀턴 여사요? 신문에서 봤던 그분 말씀이신가요?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 식사는 8시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게.
오셨나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 저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아멜리아입니다. 아멜리아 박사님이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죠. 제가 얼굴을 좀 잘 기억하는 편이죠. 혹시 제가 치료한 환자이셨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전에 법정에서 뭐더라? 정신감식 결과. 그걸 말씀하시는 거. 그래요? 법에 흥미를 가지신 모양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자. 그렇군요. 한잔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만 전술을 못해서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8시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이 성을 둘러봤는데 정말 훌륭한 곳이더라고요. 제 마음까지 너무나도 평화로워졌습니다. 평화롭다는 건 정신적 휴식처로 안성맞춤이죠. 천신력과 정신. 나 벌써 알아봤었지. 뭐 한국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나? 천천히 왔습니다. 서두르는 건 신경에 좋지 않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해안도로. 그 해안도로는 정말 절경의 연속이지. 그 몇 시간이나 걸렸나? 천천히 왔다고요. 그런데 그 해안도로에서 어떤 미친놈의 정신 빠진 운전자 때문에 바다에서 사고가 날 뻔했죠. 그 친구 시속 140km 내배 손살같이 추월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무서웠죠. 차 번호라도 외워둘 걸 그랬어요. 맞아. 그런 놈들은 차 번호를 외워뒀다가 아니요. 신고를. 별일 아니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죠. 그럼 전 오엔 씨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그 OS 안 계시는데 어디를 가실까? 나는 어디 갔을까? 부르셨습니까? 집사구나. 내 모자 좀 가져다 줘. 저 모자 말씀이신가요? 저 모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몇 시인가? 저녁 식사는 8시입니다. 약 15분 남았습니다. 뭐 여기 오래 살았나? 일주일도 채 못했습니다. 그것뿐이요?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 집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이 집 주인의 오랜 친구들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 그럼 그렇고 그 혹시 밤에 내 방에 그 비스켓이랑 맥주 좀 갖다 줄 수 있겠나? 이 바닷바람을 쐬니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내가 자네 팁은 적당히 하겠네. 그런데 내 방은 어딘가?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좀 씻어야겠어. 어디? 여기? 자네 팁은 적당히 해요. 당신 거기 있었어요? 더러운
모아본 잔들을 치우는 건 당신이 해야죠. 어떻게 당신은 굳은 일만 다 나한테 맡겨요? 그리고 저 혼자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날 좀 도와줘야지. 근데 아까 얘기하던 분은 누구예요? 프랑스에서 온 데이비스란 작자야.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긴 오늘 여기 온 손님 전부가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작자는 자기가 무슨 백만장자나 되는 것처럼 용돈 적당히 하겠네. 아유, 우리랑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더만. 그러니까요. 우리 대우가 이게 뭐예요? 손님들은 오늘 다 왔는데 주방 아줌마들은 내일이나 내어온다. 아니 도대체 우리 뭘로 본 거냐고요? 그 대신 이게 세잖아. 그건 당연하죠. 돈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난 요리만 하기로 했어요. 날 속이는 주인은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신 요리 솜씨 하나 최고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나네. 이렇게나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정작 본인은 안. 정말이지.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못하지. 왜 못해요?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단 걸 잊었어? 잊었어요. 섬에 있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서요.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기분이 안 나는구만. 육지에 있을 때처럼 술집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데 말이야.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잖아? 지금 맥주도 충분하고. 하여튼 밤낮 술타령이지. 그만 짜증내고 부엌에 저녁이나 차려. 저녁은 벌써 다 차렸어요. 다 식어 빠질 지경이.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수저만 씻으면 되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이렇게 잔잔한 저녁바다도 드물죠? 그러게요. 저렇게 파도 치는 소리도 똑똑히 들리네요. 근데 그런 옷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안 불편해요. 너무 몸에 딱 달라붙지 않나? 전혀요. 이해해요. 당신은 젊고 돈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공한 사업가란 자기 비서가 너무 화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법이죠. 근데 그쪽은 마치 남자들의 시선을 끌길 원하는 것 같군요. 제가요? 듣기에 불쾌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끌고자 하는 여자는 그 직업을 오래 유지 못해요. 그런 여자를 고용한 주인도 문제가 있겠네요. 말 조심하세요. 첫 대화치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요즘 애들은 정말 예의 범절이 없네요. 예의가 없다고요? 그래요. 가슴이 훤히 파인 원피스, 속옷 같은 수영복으로 해변에 자빠져 있기가 일쑤죠. 썬테는 불건전한 행위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극도로 타락했단 말이야. 척박해가지고. 루카스 데이도 마찬가지로. 루카스 데이가 뭘 어쨌는데요? 그 사람은 싸움꾼에 불과하죠. 요즘 젊은 세대는 엉터리죠. 형편없어요. 선생님은 젊은이들에 대해 굉장히 신경질적이시네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젊음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죠? 어머, 정말인가 보네요. 건방지시군요. 이 사회는 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처단하기 전에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완전 병적이시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법관들은 되게 거북이 같죠.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아주 사기꾼 같은 습성을 지녔어요. 아, 그 헤럴드 대법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아, 그 사람이 대법관이었어요? 네, 모르셨어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뒷담화를 한 것 같아.
네, 이자벨 씨죠. 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깐 달건이로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게요. 강력한 엔진을 가진 빨간 스포츠카예요. 그렇다는 보기 드물어요. 시속 130km는 문제 없죠. 그럼 런던에서부터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습니까? 네, 270km 정도의 거리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해안도로에서는 140km로 달렸어요. 엄청나죠? 와. 당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신 때문에 나는 바다에 빠질 뻔했다고. 그래요? 뭐 미안해요. 차가 나갔더라면 신고해버렸을 텐데. 그쪽 차는 길 한복판에서 기어가고 있었어요. 기어갔다고 내가? 자, 술 한잔 합시다. 뭐 한잔 하실래요? 그럼 한잔 주세요. 전 됐어요. 내가 백만장자였다면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안으로 삼았을 텐데. 당신은 항상 그렇게 구닥다리 같은 멘트로 여자들을 꼬셔요? 뭐 그렇지. 그런데 그 이자벨이라는 노처녀가 대법관한테 무슨 얘기 그렇게 하던가요? 오엔 씨는 부인이 없는데 여기에 부인이랑 같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이랑 같이 온다는 오엔 씨는 진짜 오엔 씨를 없다는 거지. 근데 늙은이 하는 말이 다 헛소리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참 예쁘죠? 이 10개의 인디언 인형들이요. 하나 부서졌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형이라니. 여기 동료도 적혀 있어요. 10명의 작은 인디언 헤엄치며 놀다가 한 명이 폭풍우에 휩쓸려 9명이 남았네. 9명의 작은 인디언 늦게까지 앉아다 한 명이 잠에 넘어들어 8명이 남았네. 시인사 숙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살인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사 아멜리아, 당신은 지중수설로 어린 환자를 죽였다.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벨, 자신의 집 가정부를 자살로 이르게 했다. 말도 안 돼. 제임스, 그대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살로 이르게 했고, 벨라, 그대는 유산 상속을 위해 어린아이를 살해하였다. 데위 루카스, 그대는 동아프리카 원중인 21명을 죽인 책임을 진다. 집사모는 전 집주인의 죽음에 책임을 진다. 스칼렛, 그대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차로 치어 죽게 했고, 대법관 헤럴드, 그대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켰다.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의사 선생님. 몸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건 제가 판단하죠. 별로 대단한 건 아니군요. 잠시 기절한 것뿐입니다. 곧 회복할 거예요. 스티븐, 물 좀 갖다 줘. 어떻게 된 거죠? 그 무슨 장난 같지도 않은 장난을. 대체 누구죠, 그 목소리? 일단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살인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장난치곤 너무 잔인한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럼 장난이 아니고 뭔데요? 도대체 누가 그걸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젠 걱정 말아요. 잠깐 기절했을 뿐이니까. 기절했었어요? 네. 누구 목소리예요? 그 무시무시한 물 어디 있죠? 목소리. 진정제예요. 쟤 괜찮아요. 잠시 기절했을 뿐이에요. 그래. 나도 거의 그랬는걸. 그 녹음은 전부 거짓이야. 누가 그 말을 걸어놓았지? 자넨가 집세 양반.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지? 오웬 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거 좀 똑똑히 말해주게.
저보고 서재에 있는 추운기에 음반을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음반은 저기 저 서랍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전 그저 손님들께 음악곡을 틀어주려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하고. 정말입니다. 거짓이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정말 저는 그 음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음악곡인 줄만 알았어요. 제목이 죽음의 노래라고 되어 있군요. 이 오웬이란 작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죠?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조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 중 ONC에 관해 각자 아는 것이 있다면 모두 털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임스라는 사람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엔 제임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데이비스 씨? 네. 데이비스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씨, 난 당신이 프랑스에서 오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 속여왔던 겁니까? 저는 형사입니다. 편지에 가명을 써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다들 프랑스는 잘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이 프랑스에서 왔고 그리고 형사라는 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오해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가짜 이름을 만들지 않았겠죠. 아무튼 난 이 구역질라는 섬에 공무집행차 왔습니다. 공무집행. 당연히 그 오웬이라는 작자의 청탁이었죠. 상당한 수수료를 성금으로 지불해주면서 이 섬에 초대된 손님 행세를 하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이지? 그 초대장에는 오웬씨 부인께서 보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훔쳐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잘 감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왔군. 그럼 스티븐 부인, 조금 진정된 것 같으니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어. 그분은 이 집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만나본 적이 없다고? 네. 저희 부부는 이 섬으로 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 받은 편지로 왔습니다. 그거야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지. 편지 말인가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웬씨의 명령을 받아 파티 준비를 하던 중 오웬씨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할지도 모르니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기 저 음반 이야기도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특징도 없고 이것 가지고는 단서를 잡을 수도 없고. 이보세요. 오웬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도 유명한 교회 신자라고요. 편지에도 그 사람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편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보여드리겠어요. 벨라 씨, 저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비서 알선센터에 갔더니 이 자리가 있다고 해서 수락했어요. 당신을 고용한 분을 만나보지도 않으셨단 말인가요? 네. 이게 바로 그 통지서예요. 미스 그리팅, 유명한 회사군요. 스칼렛 야말. 저도 오웬 씨 직접 몰라요. 실은 버클리라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더러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라더군요. 그 편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루카스 데이는? 아,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옛 전우였던 친구가 여기에 오면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재밌을 거라고 했어요.
아, 편지는 저도 두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멜리아 선생은 저는 말하자면 일종의 직업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엔씨 부인의 신경이 쇠약해졌다는 편지를 받고 실차 여기로 오게 되었죠. 오더라도 보통 손님으로 위장해달라고 부탁받았고요. 시류 그분들하고 평소에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를 받아들이려 하셨단 말이죠. 편지에 제 동료이사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고 보수도 상당했죠. 제가 받은 편지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이자벨. 아, 편지 내용을 생각하죠. 난 당신이 궁금한데. 이 편지는 저의 오랜 친구로부터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하기 짝이 없는 내용인데 말이지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섬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유에 어쨌든 오엔씨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웬. 이자벨 씨 편지에서는 얼링 노먼 오웬, 벨라 씨 편지에서는 유얼렌시 오웬. 양쪽 다 UN 오웬이군요. UN 오웬, 언노웬. 약간의 상상력을 추가해보자면 UN 오웬, 언노웬, 즉 미지의 임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풀이가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오웬 씨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어딨어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아마 그 정신병자의 초대였던 것 같네요. 여하튼 그자가 우리들을 샅샅이 조사한 것만은 틀림없고 우리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발, 그까지 통화가 무슨 상관입니까? 터무니없게 짝이 없는 말장난이죠. 지 새끼 의도를 모르겠어. 그 목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내가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 난 그자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자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어떤 노예는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증거를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난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나의 임무를 이행했고 정당한 벌을 내린 것뿐입니다. 선생께서는 피의자와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그 재판이 초면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틀림없어. 그 오이라자는 미친놈이에요. 완전 정신 나간 놈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자고요. 나는 그 미친놈의 목소리가 떠든 이야기에 대해 변명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도로가 한적해서 속도를 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내 남편과 어떤 년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순간 눈이 돌아갔죠. 정신을 차린 건 내 차로 그들을 치는 후였어요. 재수가 없었죠. 당신 재수 말이요, 그 사람 재수 말이요. 당연히 내 재수가 없었던 거죠. 살짝 치료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요. 두고두고 응징했어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흔히 있는 사고지요. 그냥 사고.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해봐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태풍이 불던 날 집주인이 쓰러졌어요. 전화는 불통이었고요. 비가 그치고 의사 선생님께 데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하지만 그 주인이 죽고 나서 유산을 조금이나마 받았을 텐데. 돌아가시기 전 저희들의 충성을 인정하여 유산을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그 당신의 경우는 어때요? 제임스 씨? 내 경우라니. 우릴 또 속이려 하시네? 말 조심해요. 그 사건 말이죠. 그자는 은행 털이범이었어요. 은행 경비원도 그 새끼가 죽였고 사건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사건을 깔끔히 처리한 대가로 표창이 지금까지 했겠지. 그랬었죠.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의무? 그 당신의 의무라는 거 그거 진짜 편리한 말이야. 뭐? 난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전 죄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했습니다. 흔히 환자들은 병세가 악화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환자가 죽으면 모든 책임은 외과에게만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외과를 집어치우고 신경과로 전환한 거 아니에요? 저로는 술도 끊는다지. 말씀이 지나치시네, 군인 양반. 잘 들어요. 나는 원체 술이라고는 입에 대질 않는 사람입니다. 이봐요. 저는 선생이 술을 마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알 수 없는 목소리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겠죠. 벨라 씨,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문했지요. 피서로 갔을 때 제가 부주의한 틈을 타 아이가 멀리 헤엄쳐 나갔어요. 저는 절대 혼자 헤엄치지 말라고 했었는데 경찰 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혐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아이 어머니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자벨 여사는 전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전혀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변명을 보류하시겠단 말씀. 이보세요. 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라고요. 야, 다들 대단한 모범 시민들만 납셨네. 나 하나 빼놓고. 우린 당신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루카스 대위. 난 재미난 변명거리가 없어요. 뭐라고요? 아, 뭐 여러분들을 실망시켰다면 미안합니다. 난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 목소리대로라면 유죄를 인정하죠. 사실이에요. 정말 동아프리카 원주민을 죽였단 말인가? 아시겠지만 전쟁에선 그런 일이 허다하죠. 난 동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 다 쏴버렸어요. 21명 싹 다. 제가 총 하나는 기깔나게 잘 쏘거든요. 스승이 아니야? 아니 뭐 신사다운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목숨을 부지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럼 집사 양반, 이 집에 자네 부부 말고 또 우리 말고 또 사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고맙네.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 안으로 이 섬을 빠져나가야겠습니다. 당연하죠. 저 죄송하지만 이 섬에는 배가 없습니다. 뭐? 뭐라고? 전혀 한 척도 없나? 네,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럼 육지에 전화하러 가지. 전화도 없습니다. 대신 나레코트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 옵니다. 탈출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전화도 없어. 세상에. 저기 죄송하지만 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건 다행이군요.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군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빨리 집사람 좀 봐주세요. 방인가요? 네. 아직 몸이 불편해요? 부인이 다시 쓰러졌어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하긴 이 상황에서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는 건 쉽진 않죠. 뭐? 재밌지 않아요? 우리 가기 전에 결말은 보고 가죠. 스릴 넘치네. 쓰레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인생 짧아요. 재밌는 건 더럽게 없고요.
벨라 씨, 부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빨리 괜찮아지셔야 될 텐데. 아,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부인은 좀 어떠세요? 스티븐 부인이 죽었습니다. 발코니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보트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트가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오늘 배달을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벌써 왔을 줄 알았는데. 그 집사람 자자는 어디 있습니까? 슬슬 아침 식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들어가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군요. 그 배가 얼른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이 섬을 떠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듯해요. 그런데 이 섬에 배가 하나도 없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있어 봐야 파도 때문에 배가 바위에 부딪혀 남아있질 않죠. 그래도 육지에선 어차피 배가 올 거 아니에요? 배가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적어도 오전까진 파도 때문에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심때 배가 오길 기다려봅시다. 그럼 나가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배가 왔는데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직접 보고 오시던가. 그 나레코트란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듣기론 이 지방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나 한잔 하고 있을 겁니다. 스티븐은 어디에 갔을까요? 적어도 그분만큼은 꼭 계셔야 할 텐데. 생각해보면 배가 없다는 건 스티븐이 한 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배가 한 대 있었고 스티븐이 그걸 타고 오늘 아침에 도망쳤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뿐은 아니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간밤에 꿈을 꿨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악몽을 꿨나 보고. 꿈에 제 남편과 그년이 나왔어요. 아주 생생하게 나를 죽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미친 새끼들이. 그건 그렇고 스티븐은 괜찮을까요? 어제 일로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굿모닝.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아하시오. 뭐 형사양반은 밤새 추리를 하느라 잘 못 잔 모양이네. 난 푹 잤습니다. 그 배는 도착했어요? 왔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좀 늦게 오는 모양이네. 역시 상황 판단 한번 빠르시고. 좋은 아침. 당신하고는 모닝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일어난 거 생각도 안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무실 수 있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잠을 설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 동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당신은 꿈에 깜빵에서 죽은 친구라도 나왔나 봐?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시비는 당신이 먼저 건 것 같은데. 나는 배고픈데 아침들 했어요? 집사가 파업이라도 했나 보지. 그럼 뭐 우리끼리라도 식사를 할까요? 전 배 안 고파요. 수상하지 않으세요, 스칼렛 씨? 스칼렛 씨! 스칼렛 씨! 그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네? 계속 그년이 내 근처에 있는 것만 같아요. 어쨌든 미안해요. 순간 당신이랑 겹쳐버렸구나. 어제 인형이 부서졌던 거 빼고 9개였던 거 기억하죠? 글쎄. 근데 지금 8개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이네. 부서진 인형도 감쪽같이 없어졌고요. 원래 8개였던 거겠지.
아니 동요 때문에 9개라고 착각한 거야. 그 부서진 건 뭐 집사 양반이 버린 거 아닐까? 그렇겠죠? 근데 스티븐 부인께서는 어떻게 죽은 건가요? 자다가 죽었어요. 나름 평화롭게. 사인은 심장마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심장마비였을지도. 하긴 어쩌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잠시. 독살 아니었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독살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약의 일종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제 저녁에 준 것도 수면제 일종이 아니던가요? 네, 소량의 아스피린이었죠. 소량이 아니었겠죠. 무슨 말씀이시죠? 아 실례했습니다. 부인 심장이 원체 약하지 않았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확실히 얘기해두자면 제가 부인에게 준 아스피린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감 없이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당신의 환자한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아무래도 어제 일의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온 거 아닐까요? 심장이 마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양심이죠.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께서도 어제 다 들으셨잖아요. 그 목소리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입니다. 가짜였다면 그렇게 극도로 당황해서 기절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공포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인의 건강 상태나 확실한 진찰 기록 없이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주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된 자들을 멸망시키는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겠지요. 벌! 이자벨 여사 진정하세요. 난 확신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신타령 그만하고. 어제 부인께서 저녁 식사 후에 먹은 것이라든지 마신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요. 확실합니까? 차를 한 잔 마셨다든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든지. 저는 그 여자가 차를 한 잔 마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스티븐 말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던데. 스티븐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제 우리는 다 같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부부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스티븐 부인이 쓰러졌어요. 그때 스티븐의 행동 보신 불안한 표정이었나요? 아니죠.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감춰온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을 때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완전 범죄에 걸림돌이 되죠. 무슨 소리세요? 설마 자기 벨라 부인을... 씨, 범인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발버둥 칠 겁니다. 스티븐도 그랬을 겁니다. 형사, 솜씨가 상당한데요. 형사들은 한결같이 천박하네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금방 아침 식사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 계란에 캔 참치라도 괜찮으실까요? 점심은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점심이라고요? 우린 점심 때까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건방진 소리 같지만 배는 아마 안 올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코트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스티븐 씨. 저런 남편이 있다고? 자기 아내가 죽어서 2층에 있는데 아침에 만들고 점심 얘기를 한다니. 그리고 배는 왜 지 맘대로 하던데? 스칼렛 씨, 말씀 좀 가려하세요. 뭐가 어때요? 스티븐은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오랜 집사 생활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가엾어요. 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배가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의 코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난 아마 그 목소리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됐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바닷놈도 한편한 얘기고. 형사 양반, 사건을 해결할 때 근거 없는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건 기본이라고 안 배웠나? 그럼 산 꼭대기에 봉화라도 올리는 건 어때요? 지나가던 배가 볼 수 아니. 그 전에 나는 그 오웬이란 놈이 이 섬 한 구석에 있다고 완전 확신합니다. 그 놈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 기본 좀 지키시오. 보세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사실 똑똑히 기억합니다. 인형은 부서진 것 빼고 9개였어요. 9명의 작은 인디언 소년. 나르코트가 떠난 후에 모두 9사람이었죠. 9명의 작은 인디언이 늦게까지 앉아다 한 명이 늦잠을 자서. 이 부분이 재민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 목소리가 우릴 전부 없앨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우연일 거예요. 형사 양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예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에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죠. 이러지 말고 직접 나가서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대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 당신의 의견이 맞는 것 같군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 지체하지 맙시다. 자, 아멜리아 선생, 형사 양반 갑시다. 뭐 그럽시다. 근데 이 집에 총 같은 건 없겠죠? 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어. 권총? 그걸 항상 갖고 다닙니까? 아, 뭐 거의 항상 갖고 다니죠. 당신도 알다시피 군인들은 상당히 위험한 장소에 드나들거든요. 여기보다 더 위험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새끼가 이 섬에 숨어 있다면 틀림없이 위험한 흉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제임스 씨, 당신은 착각을 하고 있어. 살인마의 대부분은 조용하고 평범한 인간들이거든. 게다가 사교적인 친구들도 많지. 맞아요. 살인마인 줄은 아무도 모르. 정신감정 그 새끼를 잡고 난 뒤에 납시다. 아멜리아 선생님 갑시다. 배유 양반은 우선 집을 뒤져보시고 우리 섬을 돌아보겠습니다. 집안 수색쯤은 문제 없지. 조심하시오. 아, 염려 말고 벼랑에서 떨어지지나 말지. 다들 기억하죠? 그 동요 구절. 한 놈은 떨어져서. 루카스 데이는 역시 군인답구만. 루카스 대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만일 섬에 누가 숨어 있다면 틀림없이 발견될 거예요. 여긴 온통 암석뿐이니까. 미안하지만 벨라 씨, 지금 필요한 건 쓸데없는 용기보다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조용한 데서 생각이나 할 것 같고요. 벨라 씨, 혹시 내 뜨개질감 못 봤어요? 아, 어디 뒀더라? 아니요, 전 못 봤어요. 가서 찾아볼까요? 아니요, 내가 갈게요. 대충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여기에 우리들만 있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곧 발견될 거예요. 아니 이 집안에 말이에요. 계속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스칼렛 씨. 여긴 저희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겠죠? 하면도 전 제 방 가서 진정 좀 하고 와야겠어요. 도저히 여기 제정신으로 못 있겠네요. 집안 다 둘러봤어. 아, 비밀 통로도 없고 대신 사채는 하나. 그만 두세요. 아, 많이 피곤한 것 같네. 아니, 진정제로 저 술 한잔은 어때? 술 한 잔이요? 아침 9시에 집안에 시체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술 한 잔 어때요? 지금 우리 모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술 한 잔이면 그만인가요? 아, 관둬!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아, 당신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 자기 흥분하지 마. 자기 하지 좀 마요. 아니, 자기라고 부를만하다 생각했는데. 착각이 심하시네요. 아, 마음에도 들지 말고. 아, 좋아. 아, 그러면 나는 좀 더 둘러보고 올게. 도대체 내 뜨개질감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은 죄가 있나 보죠? 솔직하게 제발 그만! 한시를 발휘.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럼 당신은요? 지은 죄가 없나 보죠? 내가 왜? 설마 그 가짜는 목소리 말이에요? 가짠다뇨. 좋아요. 오히려 당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목소리에서 얘기한 그 가정부는 예의도 바르고 일도 열심히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완전히 미선이더라고. 그녀는 도덕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걸레였어요. 청소하고 있는 걸 보는데 배가 불러있더라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혼전 임신이라니. 그건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난 아직도 그녀의 행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론 난 그를 내쫓았지.
내 집에 1분 1초라도 놔두고 싶지 않았죠. 그 누구도 내 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렸어요. 미친. 그 여자 그때 몇 살이었죠? 17. 겨우 17이에요. 17이면 충분히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나이죠. 난 그년이 얼마나 벌레 같은지 말해줬어요. 그렇게 나게 찍힐 것이라고도요. 그리고 어떤 남자도 절대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겨우 17짜리 소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제야 불이 죽더라고요. 난 비난받은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소녀가 자살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내 기분? 네.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천만에요. 그것 또한 그년이 선택한 거지. 예상했던 대답이네요. 그녀는 정신병자였지. 효도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더라.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웃을지니 주가 그들을 벌하시며 오만한 자는 자신의 함정에 의해 망하노라. 아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다들 어디 계시죠? 대법관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 좀 한다고 하셨어요. 아멜리아 박사하고 제임스 씨는 선을 돌아보고 계시니 그분들은 내버려 두세요.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 불을 피워드릴까요? 네, 그래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장작을 좀 피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예수가 돌아가시던 날 악한 자는 고통의 비명을 울리고 심판이 시작되니 온 섬이 진동하는도다. 아멘. 이제 그만 가실까요? 난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전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거 참 좋은 습관이네요. 뭐 좀 발견하셨어요? 이 섬에는 그 누구도 숨을 만한 곳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아, 집안은 어때요? 아마 아무것도 없어. 우리 웬? 온 집안에 다 뒤졌는데. 스티븐 씨가 아침을 다 차려서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른 가서 식사하세요. 그래, 아침 먹어야지. 자, 갑시다. 가서 뭐라도 좀 먹고 마시고 기운 좀 차립시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지 않습니까? 그럼 경솔한 말씀 마세요.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 스티븐은 어디 갔나요? 땔감 좀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아침 먹으러 갑시다. 아니 근데 헤럴드 씨는 어디 계시지? 발코니에 계실 거예요. 제가 모셔오죠. 헤럴드 씨 아침 먹읍시다. 헤럴드 씨. 허리에 칼이 꽂혀 있어.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죽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허리 쪽 동맥을 관통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두 개 없어졌어. 6개밖에 없어요. 6개요. 스티븐! 스티븐! 어떻게 된 거예요? 부엌에 스티븐이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끼에 패였어요. 스티븐이 장작을 패러 갈 때 누군가 뒤에서 내리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놈은 제 몸을 바를 쪽이에요. 그래서 6명이 남고 말았는데. 도끼라고? 있으면 확실히 우리들밖에 없는데. 이 살인범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는군요.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요? 부엌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 누군가가 오웬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커피를 좀 끓여왔어요. 아침까진 비가 오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배는 오지 못할 겁니다. 오더라도 받지도 못할 거고. 루카스 대위는 아직 밖에 있나요? 네. 이거 이사벨 선생님 좀 전해주세요. 아, 엄청난 비바람인걸? 태풍인가? 당신이었군요. 오엔 씨라도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17...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런 태풍 속에서 이섬을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거 커피야? 아, 이 와중에 커피 생각도 또 나네. 추울 텐데 식기 전에 드세요. 제 생각에는 오늘 안으로 배는 절대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럼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지까지는 5km가 넘는 거리에다가 파도가 높아 대부분 익사할 거예요. 익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생각에는 배를 기다리는 것보단 우리들 중 숨어있는 범인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오웬이란 사실이 틀림없으니까요. 누가 의심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벨라 씨, 누가 의심가요? 전 절대로 이 중에는 없다고 봐요. 저보고 굳이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전 아멜리아 의사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 왜냐하면 스티븐 부인을 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의사 선생님밖에 없으니까요. 또 의사니까 쉽게 의심하기도 어렵고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군요. 2층 욕실의 커튼 누가 들고 갔어요? 이건 또 뭔 소리래? 욕실 커튼? 욕실에 있던 빨간 비단 커튼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빨간 비단 커튼 본 사람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거기 있었어요. 들켜서 범인을 오해받기 싫으면 당장 제자리로 가져다 놔요. 영화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항상 죽던데.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우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섬에 있는 9사람 중에 3사람은 죽었으니 범인이 아닐 거고 이젠 6명만 남았네요. 6명의 인디언. 그 중 하나는 가짜 인형이고. 그렇죠. 아까 벨라 씨가 말했지만 미안하게도 아멜리아 의사 선생님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죠. 제 생각에는 루카스 대위, 당신이 의심됩니다. 이런 파티에 총이라니 말도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다 같이 하죠. 아멜리아 의사 선생님도 불러올까요? 원한다면 제가 불러오죠. 대위님은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돼요. 이러다 감기 들겠어요. 갑자기 당신이 왜 간다는 거죠? 다음도 모르게 권총으로 쏘려는 속셈 아니에요? 당신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아우, 저 미친년.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아유, 미쳐서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구만. 사람을 쏜다니. 그 권총 얘기를 좀 합시다. 아니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당신이 왜 이 섬에 그 권총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요. 전쟁터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아니 군인이라면 이상할 게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경찰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군인과 경찰은 다르지.
우린 좀도둑을 잡진 않거든. 뭐라고? 지금 대화 화제가 권총이라면 나도 당신 이야기 좀 들어야 되겠어요. 네, 뭐 좋습니다. 사실 전 친구가 아닌 오엔 씨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보수를 해줄 테니 무장을 하고 이 섬에 와달라더군요. 말썽 많은 장소에 내가 안선 맞춤이라나 뭐라나? 나 같으면 그따위 개수작에 안 넘어갔을 텐데. 나는 넘어갔지.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에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했거든. 그 편지는 충분히 내 흥미를 끌었어.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 처음 보는 사람 편지. 그게 바로 매력적이었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단 말이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왔다. 바로 그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편지를 받았는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왔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럼 지금 그 총은 어딨지? 지금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잃어버렸다니까. 제발 가서 옷 좀 갈아입으시면 안 될까요? 갈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더니 이젠 내가 좀 마음에 드나 봐. 자, 농담은 집어치우시죠.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루카스 대위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럴지도요. 난 루카스 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오엔 씨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루카스 대위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시켰을 거예요. 나는 저 친구가 믿을 수 없는 자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요? 조심 좀 하세요. 제가 뭘요? 지금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보지? 계속 악몽을 꿨어요. 그러시겠죠. 왜요? 당신도 그 환자 얼굴 계속 떠다니나 봐요? 아니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거든. 당신과 다르게. 뭐라고요? 인형이 5개가 됐어요. 여기 없는 사람이 누구죠? 미친놈같이 어디 나가려는 거야? 나는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마. 인형이 또 하나 사라졌어. 뭐? 아니 벌. 이 섬에 벌이 있나요? 네? 아니 다음 구절이 벌이잖아요. 벌. 6명의 작은 인디언 벌집에 가지고 놀다가 요한벌에게 쏘여 5명만 남았네. 요한벌이 누굴 쐈다라는 건데. 우리 모두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이자벨 여사. 벌침. 도대체 누구야? 다섯 명의 작은 인디언이 일렬로 앉아서 서로 쳐다보며 죽을 때만 기다리는 아주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구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여유를 가져야죠. 아씨, 발전기도 못 쓰게 됐고. 우리 무슨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하나 합시다. 내가 지금 만든 건데. A는 B를 의심하고 B는 C를 의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사 양반부터 시작해보죠. 형사 양반이 누구를 의심하는지 알아맞추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건 나지. 맞지? 형사 양반.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만 확실히 알려주지. 당신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어. 살인이라는 건 어쩌든 구체적이고 명백한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난 처음부터 당신이 수상했어. 난 2가지가 수상해. 하나, 권총력을 숨긴 거. 2, 지금은 분실했다고 하는 거. 분실했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 말장난하지 마. 내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봐 의심가면 지금 뒤져보든가. 그런다고 지금 몸에서 총이 나올까? 당신은 영악하니까 어딘가에 잘 숨겨놨겠지. 뭐 내가 그걸로 모두를 쏴 죽일 거란 말인가? 굳이 물어봐서 뭐해? 당연한 거 아니야? 형사 양반. 머리는 장식이야?
그럴 거였으면 지금도 죽여버리고 그만이지. 그래! 하지만 난 당신의 야심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정신병자의 수법? 야 그래 지랄을 해라. 나는 완전히 정상인이거든. 의사 지금 선생님 싸우기만 할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동화라도 올립시다. 지민아 씨 봉화요. 봉아? 소용없어요. 우린 여기서 다 죽는다니까. 스칼렛 씨 적당히 좀 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날씨는 괜찮아지겠죠. 대체는 그때서도 늦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요. 우린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당장 죽을 위기라고요. 태어나서 짓거리지 좀 마요. 침착해요. 우리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놈은 우릴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겠죠. 아니 벌써 실행에 옮겼을지도 모르고요. 마치 당신이 그 환자를 죽인 것처럼. 맞아요. 내가 그 여자 죽였어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만. 그 환자 불쌍하기도 하지.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해서 수술에 실패하셨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만취 상태였어.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그 뒤로 항상 그 여자 생각이 났어. 뭘 하든. 아마 간호사는 알았을 거야.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난 뭘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걸까?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모두 침착합시다. 우리들이 다 여기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까지 이대로 있으란 말이에요. 그 범인은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릴 거예요. 그것만 방지하면 우린 안전할 겁니다. 안전하다고요. 근데 왜 당신은 아까부터 한마디도 없지? 말할 게 뭐가 있죠? 그나저나 지금 몇 시간이나요? 8시 반? 아직도요? 초는 충분한가요? 한 상자 남았어. 태풍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그거 뭐라도 좀 먹읍시다. 제가 나가서 먹을 것 하고 커피 좀 준비해 올게요. 괜찮죠? 아니요. 당신이 뭘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 알겠네요. 저를 의심하시는 지금 거죠? 의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뭘 더 숨깁니까? 자, 형사 한번 했고 다음 뭐 말할 사람 있어요? 그냥 없으면 제가 하죠. 형사 양반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해. 난 자네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자네가 범인이라면 자네는 굉장한 연기력을 가졌어. 그 영광이. 뭐 의사 선생도 지금 보니까 범인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은 실례일지 모르지만 당신한테 그만한 배짱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당신은 똑똑하지만 대담하진 않지.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인물은 아니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씨! 난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난 당신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일부러 앞에서 정신이 나간 척하면서 뒤에서 누구보다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저지르죠. 일부러 우리 앞에선 미친 척하면서 의심을 피했겠지만 적어도 난 아니야. 그래요? 나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더 죽였을 수도 있겠네요. 저 사람은 자기가 경찰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도 모르고요. 에휴, 난 저자가 경찰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스님 양반, 추리는 그 정도로 해두시지. 어쨌든 우린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네요. 벨라 씨는 처음부터 아멜리아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은 형사 양반을 의심하고, 형사 양반은 나를 의심하고, 저는 스칼렛 씨를 의심하죠. 그럼 스칼렛 씨, 당신은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그걸 당신한테 왜 얘기해야 되죠? 됐네요. 배고픈데 뭐라도 좀 먹읍시다. 안 돼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 안전해요. 아이 뭐 우리 모두 다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네가 나가서 뭘 좀 가져오는 게 어때? 뭐 그럽시다. 그럼 비스켓통이나 하나 들고 오겠어. 좋은 생각이야. 형사 양반! 그 뜯지 않은 새 걸로 가져다 주게. 근데 욕실의 커튼은 어떻게 된 거죠? 없어졌다던 그 커튼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범한테 그 커튼은 필요 없을 텐데.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만 같아요. 이자벨 여사도 뜨개질 감을 잃어버렸다고요. 살인범이기 전에 도둑놈이었나 보지 뭐. 그 구절이 어떻게 되죠? 동요, 인디언 5명이 재판을 받게 되어서 4명만 남았네. 재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중 한 사람이 다음엔 내가 죽길 바라는구나. 그나저나 제임스 씨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재판이 길어지나 보지. 제발 그런 농담 좀 그만둬요. 미안합니다. 그 긴장 좀 풀어볼까 해서. 왔네. 제임스, 그대로 손 들어. 수색 좀 해야겠어. 아무것도 없네. 벨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나라도 먹는 게 어때? 생각 없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의심 가는 건 이해합니다만 불모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루카스들 담배 있습니까? 없어? 그럼 방에 하나 있는데 가져와도 되겠죠? 아니요. 의심이 돼서 안 되겠어요. 정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감시하시던가. 저 둘만 보내기에 뭔가 걸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같이 갔다 올게. 오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네가 한 거잖아. 네 잘못이야. 다 네 잘못이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난 너만을 믿었어. 너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너랑 내 남편도 그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참 병신 같았겠다. 둘이 바람을 피는 가 목격한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올랐어. 그래서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내 생각보다 살기 쉬운 일이었지. 그냥 세게 치면 돼. 몸이 부서질 만큼. 단순 사고로 높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쁜 짓을 했던 정도 생각하지 않아. 감히 나를 눈앞에 두고 바람을 피워? 너희들도 인간 처벌을 받을 거라고?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날 찾아오는 거야? 왜 날 죽이려는 거냐고? 사라져! 사라지란 말이야! 벨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벨라!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칼렛이랑 단둘이 두는 게 아닌데 내가 저 여자가 범인 같다 그랬잖아. 벨라!
그쪽이야.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왜 무슨 일이었어?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좀 휘감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누가 그걸 거기다 걸어놨을까요? 내가 봤더라면 싹 다 죽여버렸을 텐데. 여기다 있어. 누가 총을 쐈죠? 멈춰요. 죽었어요. 이 말을 관통했습니다. 한 명은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네 명만 잡아요. 헬라스 정신 차려. 다치지 마요. 당신들 날 죽이려 했어요. 욕실처럼 걸어놓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날 죽이려는 계획이었죠. 당신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세 명의 작은 인디언이 일렬로 앉아서 다음엔 누가 없어질까 생각하며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만 좀 하세요. 배가 부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낮에는 평화롭네요.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 모두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저는 누가 범인일까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다 추측일 뿐이었어. 저는 처음부터 의사 선생이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엔 우리 전부를 다 의심했잖아. 의사 선생이 갑자기 사라졌어. 아침에 섬을 다 둘러봤지만 찾지 못했어. 왜 사라졌겠어? 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자살한 거야. 왜 갑자기 자살을 하지? 그야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라도 들었겠지.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대는데 자살 안 하고 배겨? 어제부터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아 잠깐. 해변가를 다 돌아봤나요? 그건 왜? 한 명의 작은 인디언이 고래에 잡아먹혔네. 그리고는 셋이 남았네.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동요대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동요대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줄 알았겠죠. 분명 방심한 틈에 나타나서 우릴 다 죽일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지? 그리고 왜 항상 답을 알아내는 건 당신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임스 씨, 잘 생각해봐요. 어젯밤 스칼렛 씨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의사 선생. 그러고 보니 스티븐 부인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도 의사 선생. 그 여자가 우릴 죽이려 할 거예요. 그녀는 내 죄를 다 알고 있을 수 있겠군요. 고향에 텃밭 하나가 있어요. 내 기쁨 중 하나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자면 세상에 그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심은 놈들이 자라는 모습. 별거 아니지만 소중한 것들이죠. 그때 그 편지를 찢어버리기만 했어도 아마 인간은 뭐겠죠. 교활하게 돈 몇 푼 벌어보려는 수작이 따로. 우리 모두의 업보예요. 이미 우리가 죽은 건 아닐까? 뭐라고요? 이미 죽었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지옥이군. 우린 지옥에 온 거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왜냐면 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난 거금을 받고 그 사건을 조작했어요. 맞아요. 난 살인자예요. 난 돈에 눈이 멀었고 그 친구는 속수무책이었지. 그는 겁에 질렸을 거예요. 그저 젊은 친구였. 진정해 형사 양반. 우리 세 명이니까 당한 것만 있진 않을 거야. 맞아요.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누가 구하러 오겠어? 아침에 오기로 한 날의 코트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그도 한패인 게 분명해. 그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제일 높은 곳에 봉화라도 올립시다. 그래요. 빨리 움직여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체념할 시간이 없어요. 얼른 봉화를 올려야 돼. 사람들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요. 맞아. 내가 봉화를 올릴 만한 곳을 알아볼게. 왜 안 오죠? 인형이 2개 남았어요. 제임스 씨는 아니야. 형사 양반. 불쌍한 형사.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요. 더 조심해야 되겠군. 소용없어요. 어차피 우린 여기서 다 죽고 말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이 섬에서 나갈 수 없어요.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모르겠어요? 이 집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시하면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난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 대위님, 제발 여기서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좋아. 섬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 섬에는 이 집이랑 우리밖에 없으니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야. 나는 밖을 좀 더 살펴볼게. 벨라! 저기 뭔가 있어! 저건 아멜리아 선생 입사체잖아. 물이 밀려올 때 같이 떠밀려 왔나 봐. 언제 바다에 빠지신 걸까요? 저 정도면 최소 반나절은 된 거야. 제임스를 죽였던 범인이 어젯밤 의사 선생을 바다로 던진 게 틀림없어. 결국 우리 둘만 남았군요. 정말 이 섬엔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도 확실해졌지. 우리 입장이 확실해졌다고요? 이제는 정말 교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난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모든 걸? 아니야. 당신이잖아. 다 당신 좀 짓이지. 뭐야? 이리 내. 날 죽일 거잖아.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아. 의심해서 미안해. 이 섬에 우리 말고 누가 있을 거야? 아니. 아무도 없어. 당신이 다 죽였으니까. 잘 들어. 우린 잡힌 목숨이야. 꼼짝없이 잡혔다고. 당신은 그 총 못 쏘잖아. 내가 쏠게. 범인 죽이고 우리까지 탈출하자. 총 줘요. 총 달라고요, 제발.
남았지? 넌 나랑 같이 가자. 마지막 가사가 뭐더라? 한 명의 작은 인디언이 홀로 외롭게 남았다네. 마지막 가사가 뭐지? 당신 드디어 내가 원하던 바가 다 이루어졌고. 무슨 소리야? 죄를 저지른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안 그런가 별로.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네가 죽인 그 아이가 누군지 아나? 내 딸이야. 당신이 죽인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고작 질투에 누기보라 애가 죽이다니. 지독한 애정 연피. 그딴 건 말도 안 되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인가? 내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고, 처음엔 진짜 단순 사고인 줄만 알았어. 그저 나는 왜 거기 있지 않았을까? 내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날 원망했어. 그런데 당신의 남자친구, 내 동생한테 모든 걸 들었을 때부터 난 당신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아무 일 없는 척 뻔뻔한 척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 모습을 보니까 당장이라도 널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널 바로 죽이면 너무 허무할 것 같더라고. 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당신은 죽을 때만 괴로운 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릴 때부터 동요 하나가 떠올랐어. 저거였지. 난 동요에 맞춰서 대규모 살인을 계획했어. 은밀하게 희생자 10명도 찾았고, 세상에는 당신처럼 법의 힘을 피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더라.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야. 난 죄가 가벼운 사람부터 죽이기로 결심했어. 죄가 클수록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많이 안겨줘야 피해자들이 보기 합당하지. 그래서 난 첫 번째로 나레코트를 죽였어. 마약을 밀매해서 여러 약물 중독으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육지로 돌아가는 배에 몰래 폭탄을 설치해뒀어. 지금쯤이면 배 파편과 함께 바다를 떠다니고 있겠지. 다음 희생양으로는 스티븐 부인을 선택했어. 집사 부부는 집주인이 필수로 먹어야 할 약을 일부러 빼놓고 줬더라고. 아마 스티븐 부인은 스티븐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야. 죄가 제일 적은 만큼 고통 없이 죽여줬어. 난 그녀에게 수면제를 치사량으로 먹였어. 스티븐이 가져온 그 물컵에 말이야. 그녀가 죽자마자 난 다음 타겟을 노렸어. 헤럴드. 그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판으로 여러 사형을 시켰더라고. 난 그 죽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내려줬어. 그가 죽자마자 난 스티븐 부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훔쳐서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어. 스티븐, 그는 내가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장작을 패러 가다가 죽었어. 끝까지 집사일만 하다가 죽다니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가 죽은 뒤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서 난 권총을 훔쳐올 수 있었어.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계속 권총 얘기를 했던 거고. 스티븐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서로서로 의심이 점점 심해져만 갔어. 그때
난 아무도 모르게 이자벨 여사가 마셔야 할 커피잔에 남은 수면제를 몽땅 넣었어. 동료랑 맞추기 위해 주사기도 바닥에 떨어뜨려놨고, 동료랑 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상황에 다들 공포감에 질렸겠지. 다음은 스칼렛이었어. 사실 이 정도로 그렇게 미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바람피는 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 뻔뻔하지 않나?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싫어. 당신처럼 말이야. 다음은 아멜리아였어. 멍청하긴. 처음엔 날 그렇게 의심하더니 내가 의심받을 짓을 안 하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한 모양이지. 난 그녀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바다로 밀어버렸어. 모든 게 계획대로였지. 다음날 아침 내가 미친 척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자마자 난 준비해뒀던 시체를 설치해뒀어. 그러고 당신과 루카스가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걸 보는 순간 난 집으로 몰래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2층에 도착한 순간 당신이 루카스를 총으로 쏴버리더라고. 하긴 그 정도 공포감이면 사람 하나 죽일만 했지. 그래도 서로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당신은 이 총을 쏘자마자 기절했어. 당신이 기절한 걸 확인한 순간 난 내 계획을 장식할 마지막 무대를 만들었어. 스스로의 죄책감과 긴장 상태, 주변 상황과 이 동료 가사가 주는 최면적 암시가 과연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갈 수 있을까?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지면 곧 육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 사람들은 무더기에 시체와 당신을 발견하겠지. 여기 당신 지문이 묻은 권총까지 증거로 완벽하게 남아있어.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어줄까? 남은 사람이 당신뿐이라면. 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가만히 기다리다가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 거, 그것뿐이야. 당신은 이 딜레마 속에서 쭉 괴로워해. 죽은 내 딸도 그걸 원해.